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사업하는 곽혜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티스트리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요. 압구정에 있는 부티크 샵에서 메이크업 디자이너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직은 보험 영업 같이 하면서 아메이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아티스트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품의 성분이라든지 피부 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오늘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면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선케어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파운데이션 제품 사용법, 그 다음에 선택하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크림 선택법 알려드릴 거고요. 클렌저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내 피부에 어떤 제품이 좀 잘 맞는지 그런 부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 솔루션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케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5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면 또 내 피부에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선쿠션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 톤업 선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시카 마일드 선쿠션이 있습니다. 요 2가지 제품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마일드 선쿠션은 일단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선쿠션이고요. 그 다음에 얼루어에서 2020년도에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선정이 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는 제품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대중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쿨링과 진정 효과가 있으면서 백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뜨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나신 분들은 선크림이나 선쿠션을 발랐을 때 수염이 하얗게 끼는 부분이 있어서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 라운딩 같은 경우 나갔을 때 남성분들 얼굴에 선크림으로 가면 쓰고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백탁 현상이 없고 쿨링 효과가 시원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사용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자녀분들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피부에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선쿠션으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톤업 선쿠션은 피부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고요. 이 핑크빛 톤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이 핑크빛 톤이 얼굴에 둥둥 뜨지 않아요. 그래서 타사 제품 톤업 선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굴을 화사하게 감싸주는 게 가장 특장점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그젝트 핏이나 하이드라 핏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때 베이스로 이 선쿠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덧바르신 거랑 이 선쿠션을 사용하지 않고 쿠션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커버력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선쿠션을 사용하고 쿠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랑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크실 만큼 이게 커버력이 있으신데 또 이 선쿠션, 이 톤업 선쿠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좋은 게 이게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수정 화장을 하실 때 덧발라 주시면 그 파운데이션 선 쿠션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얇으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얹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하실 때 선 쿠션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G&H 프로텍트 플러스 에일리 마일드 썬밀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파이토 UV 프로텍트 요 제품이 있습니다. 요 두 제품은 썬밀크 우리 파랑색 요 제품은 굉장히 밀크 타입인데 줄 흘러내리는 타입이 아니라 산뜻한 타입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 굉장히 산뜻하게 발리는 게 특장점 중에 하나고요. 요 제품도 온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입니다. 제품 성분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좋고 아티스트리 파이트 UV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도 발랐을 때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입장에서 요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서 발라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파이토 UV 프로텍트 요 제품이 파란색 선크림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더 밀착력 있게 촥 달라붙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쓰시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 썬밀크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밀착력 있게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만 사용할 제품을 하나를 더 선택을 하신다 그러시면 파이토 UV 프로텍트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다음 화장이 들뜨지 않고 밀착되는 느낌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아이디어 레디언스 UV 프로텍트 선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 선크림인데요. 요 제품은 썬밀크라 얼굴에 이렇게 바르셨을 때 진주빛 그 광채, 펄 느낌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얼굴에 광채를 주는 아주 화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을 바르면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화장을 마무리를 하셨을 때 반짝반짝 진주 펄 느낌이 나는 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게 특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바르실 때 테크닉이 필요해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걸 진주 펄빛 나는 썬미크를 쫙 바르시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 이거를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괜찮은데 파운데이션을 옆으로 밀어서 바르시면 미리 이 광채 펄을 발라놓은 이 썬밀크가 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썬밀크를 사용을 하실 때 충분히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제품을 이렇게 돌리거나 밀어서 바르지 마시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서 발라주시면 아주 적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케어 제품 중에서 보면 여기 밑에 SPF 50 그다음에 PA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걸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 거냐면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서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0, 3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외선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가 1이라고 한다면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제품을 발랐을 때 자외선이 내 피부에 닿는 양을 50분의 1로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4라는 내용은 자외선이 내 피부에 닿는 게 1이라고 했을 때 34분의 1로 줄여주는 게 요 제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톤업 선쿠션은 50, 그다음에 마일드 선쿠션은 34. 그러면 마일드 선쿠션 34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일상생활을 할 때 SPF 10 정도를 바르시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실 때는 SPF 30
이상 정도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변가를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장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실 때는 SPF 50 이상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적당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PA 플러스 요 지수는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서 UVA,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에 대한 지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PA 플러스가 1부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4개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자외선 SPF 지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게 플러스 하나 있는 정도로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스포츠 활동하실 때는 PA 플러스 2 정도까지도 적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 해변가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PA 플러스가 3개까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제품들이 4개까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50 이상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 PA 플러스가 4 이상 되어 있는 제품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케어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파운데이션 제품이 굉장히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쿠션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스드 파운데이션이랑 그 다음에 파우더 파운데이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거나 난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서 고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도 저희가 3종류의 제품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하이드라 V 쉬어 라이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스 익스텐드 이스팅 스무팅 파운데이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그젝트 핏 롱 웨어링 파운데이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차이는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하이드라 V 쉬어 라이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게 그다음에 얇게 표현되는 제품이에요. 수분감이 있어서 공기와 같은 피부 표현 밀착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세 제품 다 굉장히 얇지만 커버력 있게 발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한 듯 안 한 듯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하이드라 V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얇으면서도 산뜻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그젝트 핏 롱 웨어링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컬러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커버력을 높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아주 좋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컨실러 제품을 따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커버력에 과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육스 익스텐드 이스팅 스무딩 파운데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에 광채를 주면서 윤기를 내주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라 V도 수분감이 있고 굉장히 가볍게 표현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육스 익스텐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윤기와 그 다음에 광채까지 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제품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가장 기본으로 셋 중에 저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스 익스텐드 제품부터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적합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고르실 때 색상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초이스를 보시면
보면 샤블리, 비스크, 버프, 쉬폰, 오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운데이션 색상에 보면은 저희가 샤블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쿨톤 21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버프는 웜톤 21호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쿨톤이 뭐고 웜톤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쿨톤은 피부에서 핑크빛이 도는 분들,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쿨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쿨톤과 웜톤은 피부가 밝고 어두운 차이는 아니고요. 웜톤은 피부에 약간 노란빛이 도는 분들을 웜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을 봤을 때 쿨톤인지 웜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액세서리를 착용을 할 때 실버 골드가 잘 어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피부가 쿨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액세서리를 착용을 할 때 나는 골드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웜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고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샤블리는 쿨톤 21호, 그다음에 쉬폰은 쿨톤 중에 23호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프는 웜톤 중에 21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스크랑 오커는 쿨톤과 웜톤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스크가 중간톤 21호고 오커가 중간톤 23호인데 오커는 생각보다 어두워요. 23호가. 이게 쿠션의 23호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스크가 모든 피부 타입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피부톤이 밝으면서 약간 쿨톤이신 분들은 샤블리 제품을 쓰시면 피부가 굉장히 화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버프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 밝은 톤 제품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두운 톤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래도 선택을 하는 게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21호가 그래도 대중적으로 잘 맞고요. 조금 어두운 톤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쉬폰이랑 오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운데이션 중에서 쿠션 제품이 있는데요. 쿠션 제품 중에서도 이그젝트 핏 쿠션이 있고 루미너스 하이드라 핏 쿠션이 있어요. 이그젝트 핏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하이드라 핏 쿠션이 출시가 그다음에 됐죠. 여기서 보면은 쿠션 제품의 특장점은 손에 묻히지 않고 바를 수 있고 간편하게 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 두 제품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르겠다 그러면 하이드라 핏 같은 경우는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얇고 그다음에 촉촉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요것만 발랐을 때 잡티를 커버하시고 싶거나 홍조를 커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그젝트 핏 쿠션 파운데이션을 더 덧바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은 얼굴 전체를 한번 발라주시고 광대에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시면 커버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저는 좀 더 필요해요. 저는 항상 화장을 하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신 분들은 이그젝트 핏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가볍게 화장하는 게 좋아요. 저는 답답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이드라 핏 쿠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휴대하기가 편하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덧바르실 수도 있고 요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톤업 선 쿠션을 휴대를 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덧발라 주시면 화사한 피부 표현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또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루스 파우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는 사용을 많이 안 했었었죠. 왜냐하면 쿠션이나 리퀴드 제품까지 사용을 하고 답답한 거를 싫어하시거나 촉촉한 광채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가루 파우더를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았었었는데 요즘에 이 루스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파우더 제품을 발라주지 않으면 화장이 마스크에 묻어나는 거 이상 화장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촉촉하게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피부 표현을 하고 파우더 제품을 발라주시면 겉은 뽀송하게 화장의 지속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 파우더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용하는 게 너무 귀찮다. 가루 날림이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이그젝티브 프레스트 파우더가 있어요. 같은 제품이고요. 이거는 그냥 압축시켜 놓은 파우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브러쉬로 얼굴을 가볍게 쓸어주시면 굉장히 얇고 산뜻한 피부 표현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레스트 파우더랑 그다음에 이그젝트 핏 파우더 파운데이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요 핏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요즘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퍼프에 묻혀서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을 다 바르는 경우가 있으셨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단품으로 바르면 얼굴 피부 표현이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두껍게 표현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건데 이 제품의 특장점은 뭐냐면 얼굴의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때 컨실러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하실 때 컨실러 제품을 발랐을 때 요거를 이렇게 도도로게 두드려 주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테크닉이 부족하시면 컨실러를 바르고 손으로 두드려 주시면 컨실러를 벗겨내고 또 컨실러를 바르고 손으로 두드려 주시면서 이걸 벗겨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테크닉이 떨어지면. 그런데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묻혀서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톡 찍어주시면 밀착력이 딱 달라붙어서 두껍지 않으면서도 커버력을 높이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바른다기보다는 가리고 싶은 잡티가 있는 부분에 파우더를 묻혀서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에 톡 눌러주시면 정말 티나지 않게끔 커버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요것도 잡티 커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버하는데 굉장히 표현력이 좋다는 거를 한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그젝트 핏 퍼펙트 컨실러. 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어떤 트렌드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만나서 요즘에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희가 신부 화장을 할 때만 해도 메이크업 베이스 하는데 30분 정도를 투자를 할 만큼 피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화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 메이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신부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얇으면서도 산뜻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하지 않고요. 파운데이션은 얇게 쿠션을 하더라도 얇게 하신 다음에 컨실러로 얼굴에 잡티를 가르는데 2, 30분을 투자할 만큼 컨실러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사 제품의 컨실러 같은 경우는 이 제형의 특징 때문에 발랐을 때 컨실러 바른 부분이 피부에서 도드라지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피려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아니면 붓으로 터치를 했을 때 테크닉이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벗겨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이그젝트 퍼펙팅 컨실러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았을 때 쫙 펴져서 착 달라붙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도 알아서 피부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컨실러가 이것도 밝은 톤이랑 어두운 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3호 정도를 선택을 하셔서 이거는 어두운 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발라주셔도 대부분의 피부에 맞아요.
그래서 쿠션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는 21호, 23호 중에서는 23호가 대중적으로 맞고요. 컨실러도 어두운 톤이 대중적으로 맞고요. 단 리퀴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21호보다는 23호가 대중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림 제품 중에서 크림도 저희가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6종류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메이크업을 할 때 크림을 선택을 할 때 데이 크림을 쓰시고 나이트 크림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 데이 크림이랑 나이트 크림이랑 따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는 얼굴이 내가 너무 건조해서 좀 리치한 크림을 바르고 싶은데 리치한 크림을 낮에도 바르면 이게 화장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때문에 리치한 크림을 못 바르고 산뜻한 수분 크림을 데이 크림으로 바르고 저녁에 잘 때 리치 크림을 두껍게 바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악건성이신 분들이 아침에 산뜻한 수분 크림 하나만 바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당기거나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크림이 리치한 거를 선택을 했을 때 밀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요 6가지 제품 중에서 울트라 리프팅 크림이 데이 크림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제품의 닉네임을 정해 줬는데 요 제품의 닉네임은 찰떡 크림이에요. 왜냐면은 요 크림을 얼굴에 바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을 하실 때 아까 컨실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파운데이션이 얼굴에 착 갖다 붙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표현을 할 때 파운데이션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피부 컨디션이거든요. 그 스킨케어 제품을 어떻게 발랐느냐에 따라서 피부 베이스 표현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에서 각질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크림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울트라 리프팅 크림이랑 인리치 크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제형이 좀 달라요. 인리칭 크림은 발라보면 끈적끈적 축축한 느낌이 있어서 저녁에 바르시고 자면은 너무 촉촉하게 산뜻하게 스며들죠. 그런데 화장을 하실 때는 이 울트라 리프팅 크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림이 제형이 단단해요. 그래서 요 단단한 크림을 딱 펴서 발랐을 때는 '뻑뻑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받으실 수 있는데 피부에 발라보시면 쫙 산뜻하게 흡수가 되면서 이게 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아주 피부가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파운데이션이 달라붙는 게 완전 찰떡이에요. 사용을 해보시면 왜 찰떡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슈프림 LX 크림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제품도 좋은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울트라 리프팅 크림을 한번 발라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클렌저 제품 중에서도 요렇게 3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포밍 클렌저 하이드라 제품 같은 경우는 낮에 사용하시면 산뜻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육스 익스텐드 리칭 클렌즈 폼 같은 경우는 화장을 지우실 때 딥클렌징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때 이 리치 클렌징 폼 자체 이 특장점이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이 거품으로 세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렌징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을 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고요. 아침에 세안을 하실 때 나는 포밍 클렌저까지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물 세안만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아침에도 그 피지가 밤사이에 얼굴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 물 세안만 하시면 얼굴에 각질이랑 피지가
좀 더 빨리 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세안을 하실 때는 산뜻하게 하이드라 V 포밍 클렌저 요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추가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 클렌저 제품 중에서 피부가 지성, 건성, 중성에 따라서 오일, 크림, 워터 타입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제품 중에서 클렌징 워터는 지성 타입이신 분들이 쓴다고 구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제품의 특장점은 1인 한 개씩 집에 1가구에 한 개씩 있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자녀분들도 얼굴에 선 제품을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그런데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 거품 세안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눈 따갑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얼굴에 선크림, 선밀크를 발라주시고 이 클렌징 워터로 솜에 묻혀서 얼굴을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분들 얼굴 세안해 주실 때 필요하기도 하고 아침 세안하실 때 물 세안만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폼 클렌징 사용하지 않고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얼굴을 닦아낸 다음에 물 세안을 하면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침 세안할 때 한번 닦아내시고 사용하면 산뜻한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도 한번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6주 집중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초이스에 보다 보면 6주 집중 케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주는 홈도마 솔루션 제품으로 피부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1주를 케어를 하고요. 5주는 퍼스널라이즈드 솔루션 이 제품으로 5주를 집중 케어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6주 동안 케어를 하면 정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피부가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요 모든 제품을 6주를 사용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드무실 거예요. 이 중에 한두 제품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 6주를 전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저는 해봤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첫 주에 들어가는 각질 제거 제품만 써도 그 다음 제품을 쓸 때 굉장히 흡수력이나 피부 개선도가 높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이 1주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주에 각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5주를 케어를 하면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에 마이피 플러스나 바디키 8주 프로그램 체험을 하는 것처럼 피부도 이 6주를 한번 꾸준히 제품을 체험을 해보면서 자기 피부 상태를 기록을 해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제품 한 제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요 전 제품을 6주를 한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부를 우리 이제 봄 스프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절기에 이 6주 집중 케어를 하면 3, 4월 달에 다 화사한 피부로 거듭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분 광채 잡티 솔루션, 그다음에 수분 탄력 잡티 솔루션, 광채 탄력 잡티 솔루션, 그다음에 주름 탄력 잡티 솔루션 이게 초이스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리 올 봄에는 다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